네, 저 이강 이교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집단 치유 요인 제가 설명하다가 끝낸 것 같습니다. 집단 치유의 요인을 이제 희망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치유 요인. 집단 치유 요인은 상담 집단 안에서 진행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또 2.5 사회적 거리 유지 활발하게 활동 못하고 계시죠? 여러분, 아무튼 활발하게 여러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수업이 조금은 답답하기도 하죠. 대면할 수 없어서 제가 구글 미팅이나 듀오 프로그램으로 회의용으로 여러분 한번 초대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24명이에요. 석사까지 하니까.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할 겁니다. 대면이 길어지면. 여러분이 수업을 했던 게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 학기처럼 여러분이 계속해서 동영상을 반복해서 수강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자, 여기 변화와 성장을 위하여서 다양한 요인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복잡한 상호 과정 중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힘과 에너지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12가지, 나무 12가지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 다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희망입니다. 인간은 뭐 때문에 살죠? 먹기 위해 삽니까? 여러분 먹기 위해 사는 거예요? 먹는 거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왜냐?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있으니까.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먹는 거죠. 희망이 없으면 밥맛 없죠. 맞나요? 그렇죠. 여러분이 희망이 없으면 식사도 못 할 겁니다. 그리고 밥맛도 없고 여러분이 밥을 먹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희망이 있어야 정신 건강에도 좋고 신체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야 먹습니다. 왜냐, 희망이 있어야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희망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무언가 해낼 수 있다, 자신감,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이 주어진 어떤 환경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게 되죠. 나는 할 수 있어. 어떤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떤 집단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되죠. 내가 이 집단에 참여하면 뭔가 변화가 있을 거야. 뭔가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과 희망이 있어야만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은 어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또 희망은 자신감과도 연관되어 있죠. 나는 할 수 있어. 용기를 낼 수 있죠.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갈 이유요, 인간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어떤 그 나침반과 같은 거죠. 그 미래를 향해서 용기 있게 도전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용인데, 수용은 뭐냐면 집단 구성원 개개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수용이죠. 수용. 여러분, 타인을 이해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한다는 그 이면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나도 부족하지만 용납하고 수용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게 있는데, 대표적인 근거로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엄마 그러죠. 누구 닮아갖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또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의 어떤 좌우명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야. 요런 것은 그래도 그냥 내가 용납할 수 있어.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룰을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을 상대가 하게 되면 자기도 자기를 용서 안 하니까 상대방도 용서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용을 얘기할 때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수용하고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때 자기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보일 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의 원칙이나 룰이 너무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스트레스도 많고 분노도 많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없는 거죠.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없는 모습이 보이면 자기 속에도 자기를 수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관용, 허용 범위가 넓어야 돼요. 규범이 너무 엄격하면 못 견뎌요, 불편해서. 그래서 이 삶의 규범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딱 기준을 섞어 놓으면 합집합이 있고 부분집합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합집합이 많고 부분집합이 없는 사람일수록 사회생활을 잘하죠. 근데 거기에 부분집합이 뭉통뭉통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은 단언컨대 스트레스 많이 받고 화가 나는 그런 가능성이 높죠. 그럴 가능성이. 그래서 수용은 집단 그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참여자들이 그 집단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개개인의 그 어떤 스타일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나 생각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그냥 수용하는 거야.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내 마음에 좀 거슬려. 저건 아니지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수용이 아니라 이제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거리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이나 또 자신의 약점, 이것을 노출하기 꺼려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집단 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그 꺼려했던 점들을 이렇게 그 감정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놓고 토로하고 변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곳이 이 상담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 집단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잘 경험하고 진행하고 또 겪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고 또 변화와 성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자기 개방. 자기 개방은 결국 이제 자기를 노출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를 공개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이제 이렇게 폭로할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개방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노출,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공개, 자기 자신에 대한 폭로, 약점이나 아주 못된 성격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기 개방이 돼야 변화나 또 어떤 변화를 위한 어떤 촉진, 활동의 촉진,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른 교과목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교육 쪽에서는 사회성이나 이제 정서성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그 보육이나 여러분 이제 보육학 배우셨으니까 사회성, 사회적 관계 필요한 사회성을 길러야 돼요. 그 다음에 정서성, 감정 조절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대인 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대인 관계를. 그래서 사회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방 중요하죠. 자기 개방. 자기의 약점도 장점도 다 인정하고 터놓고 고쳐 나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사회성이 이렇게 발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방에는 이제 그 사회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그 어떤 문제나 그 개인의 약점에 대한 어떤 관심, 이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습장이 되어야 아무튼 뭐가 되잖아요. 그냥 얌전한 처럼 모범적인 것처럼 이렇게 항상 예의만 갖추고 행동하면 그 집단은 어떤 성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어떻게 하면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 내가 또 이 집단에 참여해서 내가 이런 거는 더 발달시키고 이런 거는 개선할 거야. 뭐 이런 목표도 있을 겁니다. 또 집단 참여하는데 기대했던 점, 또 두려워했던 것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희망과 좌절. 희망과 좌절. 이것도 희망을 가졌는데 좌절도 경험하게 되죠. 아, 이게 아닌가 봐. 나는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수용하고 받아줄 줄 알았는데 영 아닌 거야. 그 좌절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고통도 있죠. 이걸 다 겪게 돼요. 언제? 자기 개방을 통해서 집단 프로그램, 집단 생활을 통해서 겪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강함과 약함, 이런 것도 있죠. 끝낼게요. 계속 이어서 합니다. 자기 개방은 그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아의 성찰과 발달을 촉진하는 거죠. 촉진. 그리고 이제 그 기대했던 집단에서 기대했던 그런 것들을 성취할 때 그 기쁨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또 변화와 그 발달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잘못된 그 사회성을 개발하고 이렇게 개선하는데 좋은 그 현장이 실습장이 바로 집단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험과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피드백. 이런 피드백이 뭐예요?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이제 수업에서 피드백은 제가 잘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피드백이죠. 그래서 집단 구성원들의 사고나 그 감정이나 행동을 그 관찰을 통해서 집단 상담자가 어떤 주제에 따라서 그 시범을 보인 것들을 어떻게 잘 실현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진행 과정에서 그들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바로 피드백이죠. 그러니까 피드백은 집단 상담자에게 아주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단에서 학습을
유발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고 구체적인 그런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단 상담자는 집단 구성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주제에 따라서 집단 상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집단 상담자가 제안하고 있는 범위나 주제 밖에서 이루어지면 그 집단 프로그램은 성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좀 주의해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는 유머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머는 어떤 애정이나 또 보살핌을 이제 전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 상담자는 집단 구성원들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는 그 과정에서 유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위를 정해줘야 됩니다. 시범적으로. 그래야 그 집단 구성원들 간에도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비하 발언한다든지 아무리 유머지만 약점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것은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머를 사용하되 집단 상담자는 시범을 보여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 구성원 간에도 애정을 가지고 서로 보살피는, 배려하는 그런 관점에서 유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 범위까지도 이렇게 제한을 둬야만 거기에서 이제 나쁜 그런 어떤 경험을 하지 않도록 이제 제한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이제 카타르시스입니다. 이제 감정적 정화인데요. 억압된 감정의 해소. 그러니까 쌓였던 감정을 표출하고 나면 이제 신체적, 정신적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억압됐던 그 감정이 그냥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표현되게 되면 이제 속이 시원한 거죠. 요 유사한 거 있죠. 부정적으로 아주 통쾌한 거, 고소한 거. 그거는 좀 다르죠. 카타르시스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 좀 다릅니다. 아주 좀 밉살 맞았는데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그거 내가 언젠가 그거 당할 줄 알지. 이제 고소하다. 이것도 이제 카타르시스는 카타르시스인데 이름은 좀 다르죠. 다르죠. 이거는 이제 내면에 억압되고 별로였던 것들이 이제 확 이렇게 해소되는. 그러니까 이제 음식물을 먹고 체했는데 너무 속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사이다 한 잔을 딱 마셨는데 트림이 나오면서 꼬르륵 하면서 이제 밑으로 소화가 확 돼버려. 깨끗해져. 속이 편안해져. 그런 감정 유사한 거죠. 그래서 시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억눌려 있던 억압과 스트레스나 고통이 한꺼번에 발산이 되고 확 사라지는 순간, 그때 느꼈던 그 감정, 그것이 이제 카타르시스. 제가 잘 설명했나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해방감을 느끼는 거죠.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서 해방감을 누리는 게 카타르시스입니다. 자, 집단 상담에서 이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끼도록 해주는 것도 좋죠. 그래서 정화 후에 감정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공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도 역시 이게 필요하죠.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도. 그리고 정서적인 것을 이제 방출할 때, 정서적으로 이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는데 한순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해소되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을 잘 해소하는 그런 현장이 돼야 됩니다. 집단 상담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 모델링,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상담자는 시범을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그 모델링은 그 시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게 어떠한 범위 안에서 어떤 주제로 어떻게 생활하십시오라고 어떤 이렇게 규제를 해요. 제한을 두고 이제 집단원들 간의 이제 교류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집단 어떻게 상담자는 보면은 집단원의 그 모델이 되어야 돼요. 모델.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 주제의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 주제는 어떠한 식으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진행하십시오라고 제안할 때 그것을 시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시범을.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든다면 이제 집단원들의 모든 문제들이 이제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개인 상담을 통해서 1대1로 파악이 됐겠죠. 그 정보 안에서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해결해야 될 것들이 눈에 보이면 물론 이제 3분의 1 소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오전 9시부터 10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여러분이 하실 일은 대화인데 짝을 바꾸어서 대화를 하십시오. 대신 어떤 대화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참여했는지 그 생각을 서로 교환하고 서로 위해서 그것을 이제 교환하도록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참여했던 사람들은 1대1로 대화하면서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뭐 약점이나 뭐 개선해야 될 일들을 서로 교환하게 됩니다. 그것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하십시오. 그럼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왜 왔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또 상대방의 약점도 다 파악하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이 파악이 되면 이제 상대방은 어느 정도 잘못된 점을 이제 알게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두 번째는 그걸 이제 알았으면 그 상대방의 그러한 약점들을 또는 그런 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처세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머릿속에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10시 반에 모이면 몇 시까지일까요? 11시 반까지 1시간 동안에 밥 먹어야 되니까 이제 쉬는 시간 같고 1시간 동안에 집단 상담자는 다 소집해서 이제 그것을 서로 나누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그 첫 모임에서 상대방이 왜 모임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그 집단 상담자는 이 프로그램을 내가 4박 5일 동안에 이런 주제와 이런 목적으로 하위 목표 이런 것들을 내가 진행하면서 이 집단 상담 집단을 성공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라고 집단 상담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곳에 오신 분들의 목적과 목표는 제가 파악한 것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1대1로 돌아가면서 모두 다 대화를 나눴으면 여러분이 다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4박 5일 동안에 서로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개선하고 변화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 집단 생활을 통해서 모두 다 성공적인 그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있는 실습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집단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집단 인간관계 훈련의 프로그램들은 많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과제를 주어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격이 드러나요. 충돌도 일어나고 좀 다툼도 일어날 수 있고 다양한 것 어떠한 것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집단의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서 예측 불허의 일들이 막 발생합니다. 보따리 서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못 막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설득해서 참여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치료 집단인 경우에는 이제 충원하지 않죠. 그냥 일반 집단인 경우는 부족하면 이제 대기했던 사람을 오게 해서 그 집단에 참여하게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시범으로 보여주고 그러한 진행을 위해서 집단 상담자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구성원들의 그 서로 다른 모습들을 다 발견하고 이해하고 서로 그것을 위해서 돕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집단에서 이제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행동하는지 그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들을 이제 관찰하고 그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교시는 이제 7번까지, 8번 보편성부터 이제 3교시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